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코로나19 여파로 멈춰선 경제활동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각 주에 단계적 봉쇄 완화를 지시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확산 추이가 거세지자 긴급 사태가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국제부 조수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 추세부터 좀 살펴보죠. 네, 이제 전 세계 코로나19 환자가 현재까지 217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가 14만 5천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최근 피해가 급증한 국가들 상황을 짚어보면요. 먼저 프랑스에서는 누적 확진자가 16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하루 동안 무려 1만 7천여 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같이 늘었습니다. 또 확산 추세가 거센 영국은 사망자만 하루 동안 800명 넘게 늘어서 1만 3천여 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신규 확진자가 다시 3천 명대 후반으로 증가한 점이 눈에 띄고요. 끝으로 미국의 확진자는 67만 5천여 명으로 늘었고 미국 내 사망자는 3만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예, 미국 확진자가 67만 5천 명으로 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경제 활동을 언제 재개하느냐 이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새로운 지침을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 백악관 태스크포스 기자회견에서 미국 경제를 최대한 조속히 재개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전국적인 셧다운이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제대로 움직이는 경제가 뒷받침돼야만 보건 위기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중보건과 경제는 상호작용하는 만큼 섬세한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주별 상황에 맞게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3단계 대응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1단계로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중요한데요. 14일간 독감이나 코로나19 증상이 하향 곡선을 보일 것, 14일간 환자 수가 하향 곡선을 그리거나 검사 수 대비 환자 비율이 떨어질 것, 그리고 모든 병원이 모든 환자를 치료하고 의료진을 위한 강력한 검사 프로그램을 갖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1단계 요건을 충족하는 주에서는 개인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최대한 준수하면서 사회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인 이상의 모임을 피하는 것이 권고됐습니다. 또 학교는 휴교 상태를 유지하고 코로나19에 취약한 요양원과 병원의 방문도 금지됩니다. 동시에 비필수적인 여행을 최소화하고 기업에도 가능하면 원격 근무를 권장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한다는 증거가 없는 2단계인데요. 2단계에서도 개인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야 하지만 피해야 할 모임의 규모가 50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학교는 개학할 수 있지만요. 요양원과 병원 방문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3단계 국면에서는 코로나19에 취약한 계층도 공공장소 활동이 가능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용이하지 않은 곳의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요양원과 병원 방문이 가능해지고요. 식당이나 극장 같은 대규모 장소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하에 운영될 수 있습니다. 백악관은 다만 구체적인 시기는 적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각 주의 상황에 따라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든 빨리 경제 활동을 재개해야 된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미국 내에서 진앙지라고 할 수 있는 뉴욕주에서는 이 셧다운, 그러니까 이 사업장 폐쇄를 좀 더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예고된 상황에서 뉴욕주가 비필수 사업장의 셧다운, 말씀하신 대로 이 폐쇄 조치를 다음 달 15일까지 보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감염률이 더 많이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조치에 대해 다른 주들과 조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주 주변 7개 주와 서부 3개 주 등 모두 10개 주는 경제활동 복귀와 관련해 함께 행동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개의치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유럽에서도 이 봉쇄를 완화할 것이냐 아니면 유지할 것이냐 이걸 두고 나라마다 좀 엇갈리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번 주가 고비인 영국은 봉쇄 조치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서 프랑스도 이동 제한령을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스위스와 핀란드 등은 자국 내 봉쇄 조치를 대폭 완화했고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독일도 일부 업종의 영업을 허용했습니다. 국가별로 상황이 나아졌다고 판단되면 자국 내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려는 모습인데요.
유럽의 특성상 국가 간의 감염 재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앞서 유럽연합 지도부가 강조한 대로 모든 국가의 조율된 행동이 필요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웃 일본의 경우는 이제 사태가 악화하면서 긴급 사태가 전국으로 확대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도쿄와 오사카 등 기존의 긴급 사태를 선포한 7개 지역 외에도 이제 전국으로 그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10,000명, 사망자도 2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긴급 사태 적용 기간은 앞서 선언한 지역과 마찬가지로 황금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6일까지입니다. 현재 일본 의료 체계는 급증하는 환자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서 붕괴 직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뒷북 대응이 급속한 감염 확산과 의료 체계 위기를 초래했다는 여론이 일면서 아베 총리의 입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최근에 지구촌 곳곳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연들이 언론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먼저 영국 리버풀에서 들려온 사연인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생후 6개월 된 아기가 산소호흡기를 쓴 채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죠. 부모가 10년 끝에 얻은 아이인데 심장병을 갖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후 한 달이 됐을 때 큰 수술을 받아야 했고 이후에는 합병증으로 기관지염과 폐렴을 얻었습니다. 에리는 이런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는데 최근 퇴원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부모는 또 한 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보고 부모는 딸아이의 모습을 공개하기로 결심했다는데요. 코로나19 치사율이 13%까지 치솟은 영국 사회에 다시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 종합병원 수술실입니다. 방역 장비로 무장한 남녀가 서로의 얼굴을 감싸 안고 마주보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최전선에 함께 선 간호사 부부입니다.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 아픔을 나누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환자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지켜내겠다는 사명감으로 매일 함께 사투를 벌이는 부부의 모습이 지구촌에 희망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예, 이 두 부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조수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